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성병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성병은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특정 증상이면 이 병이다 라고 이제 단정 지어서 얘기하는 이런 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성병이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성병에 걸렸다, 성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세요. 이게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 치료를 해야 할 많은 질환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되거나 이런 거는 흔하지가 않거든요. 요즘은 빨리빨리 발견해서 잘 치료를 하는 편이고요. 모르고 있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염려를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성병은 흔히 문란한 사람만 걸리는 거다, 파트너가 많아서 걸리는 거다, 혹은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바람을 펴서 걸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많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파트너가 많으면 걸릴 확률이 좀 올라가기는 해요. 그렇지만 성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확률의 좀 차이예요. 내가 평생 딱 한 명이랑 관계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균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이 그 전에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었으면 나도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재수없게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걸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혹은 내가 잘못해서 걸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죄책감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치료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흔히 이거면 성병이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초록색 냉이에요. 질 분비물이 초록색으로 나올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죠.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호르몬에 의해서 분비되는 분비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배란기 되면 투명한 물처럼 나왔다가 생리 직전이 되면 약간 짙은 아이보리색, 약간 노란 빛을 띠는 그렇게까지 갔다가 생리 시작하고, 그리고 분비물이 없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투명한 거, 흰색, 약간 노란색 이런 것들은 보게 돼요. 그런데 초록색은 굉장히 당황스럽죠. 내 몸에서 나와서는 안 될 색깔 같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초록색이 나오면 성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저도 진료실에서 가끔씩 초록색 냉을 만나거든요. 연두색인데 굉장히 밝은 연두색,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대부분은요, 캔디다예요. 캔디다 지렴 들어보셨나요? 캔디다는 진균의 일종인데요. 굉장히 가렵고 따갑고 심하게 붓고 이런 이제 증상들을 일으키게 돼요. 캔디다 지렴에 걸렸을 때는 이게 붓고 가렵고 따갑고 이런 저명한 증상들도 있고, 분비물 색깔이 초록색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놀라서 병원을 찾아오시거든요. 저 큰일 났어요, 초록색 냉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요, 애기들도 걸려요. 4살, 5살짜리들도 수영장에서 막 많이 놀고 여름 휴가 보내고 오면 캔디다 질염 걸려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수험생들도 많이 걸리죠. 성경험이 없어도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를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이러다 보니까 캔디다 질염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걸려봤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성적인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상이라든지 색깔 이런 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루트로 해서 이런 것들을 접하는데요. 블로그 댓글로도 있고요, 유튜브 댓글에도 달리고요, 지식인 이런 거에서도 물어봐요. 근데 거기 질문에 대해서 또 비전문가가 막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초록색 냉이 나오면 그거는 클라미디아예요, 병원 가보세요, 그거는 성병이에요, 이렇게 다들 아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게 초록색이면 그런 질병이랑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성병을 눈으로 봐서 다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병원에 오시게 되면요, 우리가 시진을 하기 때문에 냉이 안쪽에선 어떤 식으로 고여 있는지, 어떤 컬러가 있는지, 냄새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내가 보는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보는 거죠. 의사는 질 안에 고여 있는 걸 직접적으로 보게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봐서 진단을 100% 내리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비물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내는 거거든요. 검사 내면 12가지 균에 대해서 검사 결과가 나와요. 이게 전체 다 성병은 아니고요. 성병인 균도 있고 질내상제균도 있고, 어쨌든 질 안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균들을 뽑아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 검사 결과를 보고 치료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긁어
긁어보면 성병 나오겠다 이런 감이 올 때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이런저런 균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일반적인 지렴으로 보이는데 긁어보면 성병인 것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100% 확신하고 진료하지는 않고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게 있거나 아니면 뭐 처음 걸린 지렴이라든지 아니면 파트너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든지 이럴 때는 꼭 검사를 권유를 하는 편이에요. 정확한 검사 결과를 봐서 거기 나오는 균에 대한 치료를 하는 거고요. 이게 초록색으로 나왔다 이래서 우리가 진단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경우는 또 다른 경우는 이 분비물이 나온 지 좀 오래됐을 때, 원래는 뭐 하얀색으로 나왔거나 약간 노란빛을 띠는 게 나와서 속옷에 묻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색이 변해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약간 짙은 노란색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변해가는 이런 색깔을 가지고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캔디다도 사실 쉽게 걸리고 재발을 많이 하고 좀 귀찮은 균이기는 하지만 성적으로 전파되는 균도 아니고요.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심한 후유증을 초래하는 이런 균도 아니에요. 치료하면 좋아지거든요. 하루 이틀 약 먹으면 정말 가려운 게 싹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치료에 대해서, 검사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말고 병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금방금방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은 거는요, 뭐가 만져져요. 이런 경우예요. 뭐 씻다가 샤워를 하다가 이렇게 만졌는데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 오돌도돌한 게 만져져요. 혹은 뭐 볼록한 게 있어요. 뭐가 잡혀요. 이렇게 해서 병원을 오시는데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에 90% 이상은 뭐냐면요, 뾰루지예요. 우리 뭐 얼굴에도 나잖아요. 얼굴에 피곤하면 좁쌀 여드름처럼 이렇게 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화농성 여드름처럼 뭐 크고 딱딱하고 아프고 이런 거가 나기도 하죠. 외음부도 똑같아요. 이게 헤어가 있는 부분이고, 소음순 근처에 이제 피지선 분포가 굉장히 많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쉽게 걸리죠. 피곤하거나 내가 뭐 몸 상태가 안 좋았을 때 피부 쪽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생겼다가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고요. 감염이 되면서 점점 더 뭐 심해지거나 아파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게 성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가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러면서 병원에 오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뾰루지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뭐 보고 뾰루지가 뭐 심한 게 아니면 그냥 지켜볼 때도 있고요. 계속 이제 여러 개가 난다든지 자꾸 재발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연고 처방을 드리거나, 화농성으로 정말 여드름처럼 심하게 생겨서 아프거나 뭐 열감이 있다 이랬을 때는 항생제를 처방 드리기도 하죠. 굉장히 심한 경우에 정말 이제 고름이 단단하게 고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배농, 째서 안쪽에 있는 고름을 빼내는 이런 시술까지도 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항생제만 먹어도 이게 좀 좋아지는 경과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냥 약으로 해결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났을 때 성병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성병이라고 할까봐 병원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이거는 균이요, 뭐 어떻게 옮아가는 균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피부 상재균 때문에 생겨요. 피부에 원래부터 있는 균. 그런데 이제 외음부가 뭐 헤어 때문에 자극이 되는 부분도 있고 계속 이제 마찰이 되다 보니까 팬티 라인 쪽으로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나거든요. 이제 외음부 쪽에 앉을 때나 이럴 때 바지 솔개 닿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잘 생겨요. 그런 부분에 자극이 되고 작은 스크래치가 생기면서 그 틈으로 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면역력이 괜찮고 몸 상태가 괜찮을 때는 이 균을 그냥 그대로 이겨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균이 들어가서 막 번식을 하면서 안에서 농을 만드는 거죠. 농약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 특별히 나쁜 균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항생제 치료로도 많이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재발을 할 수도 있겠죠. 내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거나 몸 컨디션이 비슷하거나 이랬을 때는 또 재발을 할 수는 있는데 그때그때 치료를 하시면 돼요. 성병도 사실 외음부에 병변을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헤르페스죠. 헤르페스는 성적으로 전파가 되는 종류거든요. 수포가 생겨요. 얘는 물집처럼 이런 것들이 조그만 게 보통 한 개가 생기기보단 여러 개가 군집성으로 이렇게 모여서 타글타글하게 생겨요. 여러 개가 이제 같이 생겨 있다가 얘들이 처음에는 간질간질하게 올라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포가 터지면 그때부터 막 따갑고 화끈거리고 굉장히 아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기는 게 뾰루지랑은 좀 다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병에 의해서 생기는 궤양도 있어요. 매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드물게 봐요. 제가 이때까지 의사생활하면서 산부인과를 10년을 이상 했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정말 수많은 환자를 봤을 거잖아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걸로 확진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뭐 피검사를 했다가 아니면은 그냥 성병 검사를 했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피부에 생겨서 발견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초록색 냉이 나오거나 외부에 뭐가 만져진다고 해서 다 성병은 아니에요. 그거를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혹시나 내가 검사를 해서 STD 12종 검사를 긁었어요. 근데 우연히 나는 검진처럼 했는데 성병이래요. 내가 파트너랑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떡하나요? 뭐 이러시는데 약 드시면 돼요. 약을 하루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일주일 드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른데 주사 맞는 종류도 있고 약 먹어서 해결하는 종류도 있고 이런데 약 드시면 다 없어져요. 요즘 항생제가 좋아요. 약이 너무너무 좋아서 먹으면 치료 잘하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걱정을 하셔가지고 이걸 평생 갖고 가야 되는 질환인가 막 염려를 하시는데 평생 갖고 가야 되는 것들 몇 가지 있어요. 매독, 에이즈, B형 간염 만성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 다 성적으로 전파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는 거 클라미디아라든지 트리코모나스라든지 흔하게 보는 것들은 정말 쉽게 치료가 되고요. 치료하고 나서 특별히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 가지고 미루어 짐작해서 내가 어떨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산부인과 오셔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냥 뾰루지 같다 이러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없어져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구독 부탁드려요. 바이바이.